명태균 게이트를 최초 보도한 겸손보도국 박형광 기자의 특종 보도입니다. 조선일보가 결국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박형광 기자는 해당 보도를 통해 조선일보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기정사실화하고 진보 정권 성공을 위한 조언자 역할을 하겠다는 내부 기조를 세운 걸로 확인됐다며 충격 보도를 했습니다. 선우 편집국장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사내 공지의 취지와 관련해 진보 정권이 나라를 살린 케이스를 수집하자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후보님 정책과 반대 케이스가 많다. 국제적으로는 대만 민진당 정권, 국내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정책이 그렇다며 나라를 위해 이재명 정부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보 정권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진보 정권에 조언을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방향을 제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건 알아서 하고 패가는 가야죠. 검찰도 지금 김건희 수사하는 척 하면서 우리 말 잘 들을게요 이러고 있는데 절대 이 부분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분석은 솔직히 틀리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가장 화제가 된 판세 분석 안내드리며 뒤에서는 충격적인 리박스쿨 관련 보고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과거의 사례를 토대로 이제 일반적인 패턴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그냥 직관적 논리적 판단이라고 해요. 그게 늘 모든 경우에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죠. 그러니까 직관적 논리적인 판단의 기준,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망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이 두 개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일치하면 그렇게 전망하면 됩니다. 근데 두 개가 서로 어긋날 때가 문제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은 이래요. 집권 2년 반 동안 국민 경제를 완전히 망쳐놓은 정부였고, 그래서 1년 전 총선에서 집권당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참패를 당했던 정당인데, 그 정당에 속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가 탄핵이 되고 파면이 됐어요. 근데 그 정당이 곧바로 그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에서 또 집권한다. 이게 논리적, 경험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데이터도 보면 정권 연장, 정권 교체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35대 55예요. 조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35대 55예요. 근데 아니 뭐 지지율 격차가 한 자릿수 %로 줄어들었고 이준석하고 김문수 지지율을 합치면 이재명 지지율보다 높아. 단일화하면 엎어지는 거 아니야? 정권 재창출하고 정권 교체가 35대 55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데이터를 의심해봐야 돼요. 데이터를. 이 상황을 초래한 것만큼이나 큰 사건이 있어야 돼요.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고 했거나 국회에서 탄핵이 했거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을 했거나 여기에 버금가는 정치적 사건이 벌어져서 그래서 민심의 변화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 개도 없어요. 따라서 데이터가 잘못되었을 가능성, 이걸 봐야 돼요. 웃기잖아요. 똑같은 갤럽 조사인데 이틀 전 조사에서는 갑자기 격차가 이렇게 좁아졌다가 그 다음날 다른 언론사에서 의뢰한 조사에서는 갑자기 15% 내외로 또 지지율이 차이가 벌어지고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통계적 소음이에요. 여론조사 꽃의 조사 이제 돈을 왜 쓰냐? 해열제로 쓰는 거야. 해열제로. 갑자기 여론조사가 이상하게 막 튀니까 사람들이 막 열이 막 나는 거지. 그 열 가라앉히라고 돈을 쓰는 거야. 매주 1억씩. 갤럽이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정치성, 주관적 정치성을 물어봅니다. 지난 한 15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박근혜 탄핵 때 또 문재인 대통령 인기가 엄청 남북미 정상회담 할 때 올라갔을 때 그 두 시기를 제외하고는 보수 진보의 격차가 5%를 넘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많이 벌어져야 어느 한쪽이 5% 정도 많아요. 최근 몇 년 동안은 한 3% 내외로 보수라고 대답하는 응답자가 조금 더 많은 상황이 평균적으로 지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3일 전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120명 정도가 보수가 많았거든요. 12% 차이. 그런 거는 정말 보기 힘든 일이에요. 예. 왜 그렇게 된지는 몰라요. 어떤 요인 때문에 국힘당 지지자들이 갑자기 전화를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공고히 하고 지구가 두덩이 나도 난 전화를 받고 말 거야. 원인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데이터 자체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어떤 여론 민심의 변화도 없어요. 근데 왜 차이가 나냐? 표본을 모으는 과정에서 발생한 통계적 소음 때문에 뭐 일부러 누가 소음을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니까 투표를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라보다 더 큰 요인은 토요일 날 사전투표가 없다는 거예요. 민주진영의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패턴을 보면 사전투표를 한 60%에서 70%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많이 해요. 이번에도 나는 토요일 날 회사 안 가는 날 조금 늦지막히 일어나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니 총수가 자꾸 떠들어가지고 다 알아 이제. 예,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마치 질 수도 있는 것처럼 해서 지지층을 긴장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건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라고 봐요. 저도. 시민들이 어느 후보를 찍지라고 고민하는 상황 같으면 형세가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은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국민이 주권자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을 이미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음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될 것이다. 주권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넉넉하게 이길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럼 난 투표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은 많이 이기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냥 이겨서는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지금 보세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갑자기 막 한덕수, 최상목, 뭐 이상민 이런 사람들 막 불러들이고 있어. CCTV 봤는데 니네 말하고 다른데 이러면서. 그걸 지금 왜 하냐고. 그거 대선 끝나고 하면 되지 지금 왜 하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빨리 눈두장 받으려고 하는 거야. 심지어는 검찰도 오세훈 서울시장 왜 자꾸 불러들이는 거야. 오세훈이 출마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 그래도 난 좋더라. 지금 판세가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 선순환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후보는 한 표라도 이겨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우리 지지하는 시민들은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내란을 완전 종식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지기현 판사가 재판을 공개 재판으로 전환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겨야만 조희대 씨가 대통령 당선돼도 재판할 거야 이딴 소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이겨야 돼요.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보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늘봄학교 들어보셨나요? 학교가 정규 수업 끝난 후에도 아이들을 돌보는 하루 종일 공교육 시스템입니다. 부모들에겐 희소식이지만 지금 이 시스템에 정치적 침투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초등 전 학년으로 늘봄 학교가 확대되면 수십만 명의 아이들을 책임질 외부 강사 수요가 터집니다. 문제는 이 강사들을 민간 자격증으로 채용한다는 점, 검증 기준도 느슨해서 검열 없이 교실에 극우 세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리박스쿨이라는 단체가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 늘봄 학교에 강사를 보낸 정황이 뉴스타파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겉으론 평범한 교육단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색깔을 가진 조직들이 이름만 바꿔가며 활동 중입니다. 우리가 지키려던 학교가 누군가의 무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할 때입니다. 해당 부분 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